네, 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운명을 가를 선고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선고가 있었으니까 131일 만에 2심 선고가 있는 건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잖아요. 2심에서는 좀 어떤 형량을 예상하시나요? 이재명 대표는 뭐 매 순간이 운명을 건 순간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2심도 1심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시는 분이 많죠. 예. 근데 막상 또 선고일이 되니까 저는 좀 이거 좀 잘못,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듭니다, 사실. 위증교사 혐의 1심 때처럼 그때도 굉장히 위증도 했고 교사도 했는데 위증 교사는 아닌 거잖아요. 네, 따지고 위증한 보니까. 사람은 유죄고 위증 교사는 무죄고 뭐 네, 이런 뭐 결론이었죠. 고의가 아니었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과에 대해서 일부 좀 무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 분들은 무조건 뭐 무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권 내에서도 이런저런 걸 좀 따져봤을 때 또 모른다. 지금 모른다. 윤희석 대변인처럼 예, 모른다. 예. 모른다. 그다음에 사실 뭐 법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요. 다 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들이 많으니까요. 예. 게다가 지난번에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두 개 유죄로 하고 하나가 무죄였는데 그 무죄가 나온 나는 김무기 모른다. 그 발언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재판부가. 예. 그러니까 무죄를 그대로 무죄 갈 거면 왜 바꿔달라고 했겠느냐. 이건 최소한 1심보다는 더 무겁게 보겠다는 뜻으로 본다. 이런 해석이 주는데 또 역으로 1심 재판부 전체에 대한 재판,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 전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 고쳐봐라 하면서 거기도 고쳐라 네.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봐야 되겠고 예. 하나 이제 걸리는 게 어젯밤에 갑자기 뭐가 나왔잖아요. 뭐 찌라시성으로 이 재판부가 설명자를 내지 않는다. 예. 보통은 이제 판결문과 함께 예. 설명 자료를 같이 내는데 그걸 안 내겠다. 안 내겠다고 이례적으로 전날에 나오니까 이건 또 뭐냐 이러면서 그건 뭐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1심과 별로 다르지 않은 판결이 예상될 때는 설명 자료 안 낸다. 네. 그래서 안심하는 분이 있는 반면 이 재판부가 지금 항소심 선고를 담당하고 같은 있는 재판부가. 서울고법재판부가 같은 재판부가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될 때 그 설명 자료를 안 냈다는 거예요.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1심 유죄가 있었는데 2심에서 이 재판부가 담당했는데 예. 설명 자료를 안 내고 2심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어. 통상적인 걸로 보자면 1심과 크게 바뀌지 않을 때 그 설명 자료를 안 내는 거고 특이하게 보자면 지금 이 재판부가 늘 그냥 선고가 뒤집힐 때 안 내왔다 이런 거군요. 그런 지적도 경향을 하더라고요. 보였다. 누가 예. 또 그걸 다 검색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뒤숭숭합니다. 저도 이따 봐야죠. 오후 2시니까 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형량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뭐 심지어 더 센 형량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죄다라는 여론전을 펴는 와중에 재판부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거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자극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다 그렇죠. 뭐 누구나 그럴 겁니다.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건데 재판부 압박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고 시점이 있는 거고 윤 대통령 쪽도 지금 헌재에 대해서는 압박 안 하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 주요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뭐 비슷하겠네요. 근데 어제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진술서 이걸 전달을 했다. 뭐 의견서도 계속 냈다는데 어제는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전달했다는 게 보도로 좀 알려졌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재밌는 게 등장을 해요. 이게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긴 하지만 여기 영향을 받는 게 민주당도 영향을 받잖아요. 받죠. 민주당이 만약에 이 대표가 이렇게 유죄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도 지원받았던 국고보조금 430억 원을 반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대표가 진술서에 이런 내용을 썼대요.
선거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이런 식의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하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 상황도 좀 봐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재판부 입장에서는 마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라고 보시나요? 좀 이상한데 논리가. 논리 자체가. 예. 벌금 그러니까 선거 보전 비용을 내야 돼서 경제적으로 당이 어려운 것 때문에 민의가 왜곡이 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그 논리의 비약이 상당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채무인데 왜 갑자기 민의가 그렇죠. 왜곡되는지. 예. 채무 내는 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예.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질책을 해야 될 마당에 자기 때문에 당이 지금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얘기를.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에는 이제 전제가 그거 같아요.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담당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그건 검찰의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사 때문이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얘기해 왔죠. 민주당에서는 항상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 독재에 의한 조작된 증거 그리고 불공정한 수사, 뭐 탈탈 털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네. 몇 년째 반복되니까 제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건데 예. 무엇이 조작이 됐으며 어떤 수사 방향이 불공정한 거냐 그리고 뭘 털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압수수색 뭐 몇백 번을 했고요. 그게요. 압수수색이 몇백 장이 나왔을 수는 있지만 하도 많은 곳에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경기도 아니, 법인카드 유용도 하려면은 그렇죠. 법인카드 쓴 장소가 많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게 그 되는 얘기. 거잖아요. 그거를 네.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예. 조작된 증거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가 어디서? 본인들이 조작을 했죠. 본인들이 조작을 했죠. 이거 예. 만들어 왔잖아요. 네. 백현동 내가 협박받았다고. 판넬 이거 조작했죠. 예. 그다음에 단체 사진 찍은데 보면은 일부 요쪽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보면 이재명 대표랑 김문기 씨가 골프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뭐 안경 끼고 이렇게 볼 마커 이렇게 껴 있는 그 예. 장면. 예. 그래서 검찰에서 그거를 확대해서 이 사람도 골프 같이 친 이 증거다. 볼 마커가 있으니까 여기에. 네. 그랬더니 이걸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썼어요. 유죄 나왔어요. 이것도. 예. 지난번에. 예, 이거를 또 교묘하게 틀어서 요번에는 나는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말을 재판부에서 오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사진이 조작되고 하니까 일반 대중은 골프를 마치 안 친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판결은 민주당은 검찰 측에서 왜곡해서 기소했다라고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뭐 검찰의 왜곡보다는 그 말을 듣고 느꼈을 대중의 그렇죠. 심리를 좀 그래서 그 파급력에 대해서 그 징벌을 내린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정치인이 영향력 큰 정치인의 사소할 것 같은 거짓말도 여론의 파급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강하게 제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껏 하는 얘기가 조작된 증거, 불공정한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같은 법관들이잖아요. 2심 재판부도. 이건 제가 볼 때 역효과 날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진술서가 그렇지 않아요? 뭐 심금을 울리거나 약간 고민을 하게 한다기보다는 역효과를 낼 것 같다. 예. 물론 뭐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오늘 2심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죠. 앞서 그 무죄가 선고됐지만 모두가 의아해했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대장동 재판도 받는 중이어서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당장 2심까지 끝나는 가장 속도가 빠른 재판이 이거다 보니까 네네. 오늘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거의 대세론 독주 체제 이거 굳어질 것 같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2심이 무죄가 나오면 역풍이 불 거다. 역풍이요. 민주당에게 역풍이 그렇죠. 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대세론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뭐 대세가 되려고 대세가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뭐 목소리를 내보려던 분들이 말을 못 못하는 내죠. 상황이 예,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결과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오후 2시가 되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그 저희 출연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지지 철회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예, 지지 철회라는 의사를 밝힐 만한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지금 세게 밝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냥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현재는 소극적 지지 또는 의사 표시를 굉장히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재명 예. 대표 이 1심과 유사하게 만약에 2심이 나온다면 그럼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를 거예요.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더 센 형량이 나올 경우에는 아마 그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런 요구가 좀 거세질 것 같아요. 그 요구가 거세면서 실제로 이제 대법원 그 이제 공은 대법원한테 가는 거예요. 예. 뭔가라도 입장을 내야 될 겁니다. 대선 날짜가 이제 나오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직은 예. 뭐 탄핵 인용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대선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 이제 대충 6월 대선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일단, 상황에선. 예, 대통령 선고가 네, 얼추. 넘어갈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3심과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대해서 이 민주당 구성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훨씬 더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불안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얘기를요. 8년 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아주 그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서 그 얘기를 똑같이 저희한테 한 거예요. 아, 지난번 그 문재인 조기 대선 대통령이 때. 당선됐던 그 조기 대선 때. 그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인 상태에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후보가 된 거거든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네. 그랬더니 아니 뭐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분들은 어떻게 불안해서 그런 분을 후보로 내세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얘기죠. 그때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해주면 돌려주면은 뭐라고 할 거냔 대표에게, 말이에요. 예, 네. 제가 뭐 입 아프게 얘기 안 해도 그대로 돌려줘야겠네요. 그대로 딱 하면은 같은 상황이 예. 되면. 근데 이게 뭐 조기 대선이 없다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뭐 일극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예. 대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이번에 오늘 똑같은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제 남은 재판이 4개나 더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것까지 이제 환기가 될 겁니다. 정치 못하죠. 제가 볼 땐. 뭐 줄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줄 탄핵이 또 줄줄이 기각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국민적으로도 네. 꼭 저랬어야 했나라는 좀 그렇죠. 인식도 생겼고 그렇겠네요. 민주당이 오늘 오후 5시에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뭐 법원에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갈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을 다루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실 이재명 대표는 너무 사법 리스크에 오래 좀 갖고 가는 느낌이 있었다 보니까 특별히 뭐 선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휘청하거나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좀 어딘가 갇혀 있는 느낌이었지.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오늘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오늘 의총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간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결론밖에 내세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 법원 가서 만약 유죄가 또 나오면 뭐 규탄하고 예. 뭐 투쟁한다고 하고 물리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 모여서 뭔가 부르짖는 모습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죠. 5시에 회의하고 뭐 다음 날 또 회의하고 네. 이러면서 뭔가 잘못된 듯한 느낌을 주면서 이 국면을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근데 저는 그 정치권에서 늘 이렇게 의총하고 의원들 다 모으고 이런 게 자꾸 흐트러질까봐 단일 대우를 계속 그렇죠.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죠. 많이 봐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이탈자 걸까요? 없게 하고 예. 딴 생각 못하게 하고 막 예. 모아놓고 이런 거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쉽게 설명하고자 하면 이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공범 의식. 예. 우리 같이 했어. 네. 우리 그때 결정할 때 같은 의총장이 모두 있었잖아. 그때 이런 있었어 거. 이런 그렇죠. 거.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분들이라고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당론이라는 말을 자꾸 앞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야 이만한 좋은 단어가 없는 건데 예. 개개 의원 입장에서는 당론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다. 아마 민주당 의원이 우원식 의장까지 한 17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아마 지금 지도부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 특히 원내 지도부가 하고 있는 줄탄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네. 동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 소추안은 처리하겠다라는 거라든지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할 수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는 많이들 동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아까 뭐 쌍탄핵이라고 아까 표현이 나오던데 예.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쟁점 중에 세 개가 권한대행 시절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봐야 되는 건데 네. 이미 권한대행이 아니에요.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권한대행으로서 직무가 정지될 만한 사항이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권한대행이 아니니까. 그렇죠. 경제부총리 역할에 대해서 그럼 하나 남은 거예요. 예. 그럼 자, 그럼 경제부총리인데 하나가 비상계엄 당시에 그 묵인 방조했느냐 국무회의 때 그거 하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부총리를 직무정지시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랑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잖아요. 자, 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서 망정이지. 한덕수 총리가 경제부총리의 경제수석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미대사까지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행정부 경제적으로 맞설만한 1인자 아닙니까? 예. 이분이 겨우 돌아왔는데 지금 경제부총리 맡고 있는 사람을 또 발을 묶는다고 할 경우에 또 쌍탄핵해서 한덕수 총리까지 또 묶겠다고 하면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산불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 해결이 사실 더 급선무인 그렇죠. 상황인데 어제 문득 그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회의 참석자들 명단을 보니까 다 차관이에요. 근데 보니까 장관이 없어서 이제 차관이 직무대리하는 부처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행정안전부 마찬가지고 경찰청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 주무부서 같은 경우도 다 직무대리 상태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와중에 또 좋죠. 탄핵을 운운하는 게 맞느냐.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하면은 직무가 정지되고 그 사람은 예를 들어 감사원장 98일, 서울중앙지검장 98일, 한덕수 총리 87일, 석 달 이상 또는 석 달 가까이 직무 못하다가 복귀를 한 마당이에요. 예. 그럼 그 석 달 동안 입은 피해는 도대체 누가 보는지를 잘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탄핵 30번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예. 이분들은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다른 목소리도 좀 못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 이 대표의 어떤 검찰과 짜고 한 집 발언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하려다가도 대통령의 어떤 탄핵 선고 때문에 다 또 말을 못하는 상황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지켜보면 조금씩 움직이던 뭐 당내 경쟁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도 다시 좀 잠잠해진 상황이라 네. 마땅히 좀 대안도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계기가 없죠. 그래서 예. 김경수 지사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하면서 단식까지 하다가 이게 너무 또 길어지니까 중간에 또 소리 소문 없이 단식을 중단했어요. 예. 그러니까 투쟁 또는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 영역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은 약간 역변한 것 같아요. 갑자기. 역변.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좀 저희 당을 자제하는 걸로? 공격해요. 아. 뭐 연금 가지고 저희 보고 뭐라고 공격하고 그러게 한동훈 전 대표 많이 네. 공격하던데요. 역변이죠.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얘기를 쓴소리를 해왔었는데 뭐 그러다 보면은 대안이 없어서 그냥 이재명 대표로 가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이런 그쪽도 저희보다 훨씬 더 이재명 대표 2심 결과를 주목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된다 예.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나올까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게 된다면 대선 경선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아 추대인가요? 뭐 사실상의 추대인데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빠르게 후보를 확정하겠다 뭐 이런 계획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또 3심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예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력
그 대권 후보가 된 상황이면 음. 대법원도 뭔가 선고를 서두르거나 그 자기 그러기 생각이에요. 어렵지 않을까.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요. 그건 민주당 생각. 그런 근데 게 예전에 어딨어요. 구속영장이 예. 기각될 때 보면 제1야당 대표라는 직책 자체가 되게 중요한 방패 네, 맞는 역할을 말씀입니다. 했잖아요. 맞는 말씀인데, 예, 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뭐 특권이라고 하면 특권,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자 정당이라는 거는요 임의 단체예요. 예, 법정 단체가 아니에요. 법으로 민주당이 있어야 하고, 뭐 국민의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조직의 수장이라고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그 자발적 조직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고 해서 선출인지 추대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창설하는 게 되면 뭐 3심 안 받게 한다든지 3심을 연기한다든지 요즘 시대 안 맞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상상한 대로 법안 발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길래 되죠.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은 뭐가 정지되는 법안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근데 불가능한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민주당 근데 입장에서. 이제 다 그렇게 또 될 것 같은데 예. 그 전에 국민적인 통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좀 체포 동의안 관련된 얘기도 하셨고 어제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을 향해서 중국의 서해 공정에 한마디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셨던데 그렇죠. 이게 지금 서해 수호의 날 뭐 이런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내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중국이 뭐를 거기다가 만든 거죠. 그게 예. 보도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해서 우리 다 그 이의지 그 경제 구역이 경제 그 해역이 겹치는 구간은 일단 잠정적으로 아무 짓도 하지 말자. 예, 어업시설물 외에는 하지 말자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국제법적으로. 예, 또 거기다가 막 구조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뭐 쇠로 뭘 받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고 그게 이제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거기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 규탄을 하 중국이 이제 야금야금 이제 먹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만약에 동해에서 일본이 그랬다고 쳐요. 물론 동해는 깊어서 그렇게 못 한다고 말은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네, 어떻게 나왔겠느냐. 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뭐 우대하는 뭐 기이한 외교 정책을 우리가 썼다 해서 1차 탄핵안에 그 단어를 썼잖아요. 썼다가 논란되니까 뺐죠. 빼고. 그럼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왜 중국에 대해서 말을 못하냐? 이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북중러 뭐 북중러를 좀 배척하고 미국과 일본 중시했다 이게 들어갔다 빠진 거 이거 미국 정부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몰라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지금 와서는 좀 이렇게 행보가 달라지긴 했지만 완전히 신뢰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아시아 퍼스트라고 말은 하지만 예. 그 과거의 고립주의 미국은 태평양 대서양으로 있으니까 난 뭐 오불관은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라고 했었던 것과 유사하게 미국 자국 이기주의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혈맹이고 뭐 경제 관계가 있고 해도 뭐 주한미군이 28,000명이 한국에 있다 해도 예. 방향이 다른 우리나라를 미국이 어떻게 대하겠느냐 또는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듯하고 미국이 가장 견제하고 있는 중국과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그건 뻔한 얘기예요. 예. 예. 못 속이죠 그거는. 그거는 뭐 그쵸. 네.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여야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여권 잠룡들 중에도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걸 얄팍한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그 분이 역변하셨잖아요. 예. 이게 왜 얄팍한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박용진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저희도 조금만 연금 더 내면 이제 받는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연기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10년만 인상된 분량으로 내고 네. 43%로 소득 대체율 올라간 그거를 받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되게 짧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뭐 20년, 30년 낸 다음에 그걸 받게 되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공정하냔 말이에요. 음. 당장 받는 거를 올려주고 낼 돈도 당장 올리는데 저희는 금방 졸업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여기는 졸업하려면 30년 남았고 네. 이게 어떻게 얄팍한 계산입니까? 확실한 계산이지. 뭐 그거 같은데 그냥 초반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처리가 되니까 메시지를 내느냐 뭐 이런 거 같은데 글쎄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 박용진 의원도 없었잖아요. 예. 예, 원외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하냐? 그 논의하시는 분이 과연 연배가 어떻게 되고 청년들을 고려할 만한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걸 정했냐? 자동 조정 장치라든지 또 천천히 올리는 세대별로 젊은 분들은 좀 인상을 천천히 하거나 그런 장치들이 있었어요. 예. 그걸 왜 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18년 만에 예. 이거를 바꿨으니까 18년 만에 그래도 잘한 일 아니냐 하고 박수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제 특이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서 좀 제대로 된 완성형 개혁을 하려면 그래서 지적을 하신다. 문제 제기를 해야죠. 예. 예. 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요. 이준석 의원도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혹시 뭐 일단 이런 연금 개혁 반대를 하는 분들의 모임 같은 거 이걸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뭐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당 안에서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의원은 저희 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먼 얘기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뒤다. 순서가 뒤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